자,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이제 종목 분석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주가가 뭐 한 단계 더 그 전에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었죠. 오늘 아침 시가가 저가고요. 그래서 살살 올라오고 또 이제 갑자기 뭐 훅 하고 퀀텀 리프라 버렸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러고 계단형으로 오르고 있었죠. 시가 접근해서 올라왔다가 쭉 늘어지고 올라왔다가 쭉 늘어지다가 지금 갑자기 확 튀어서 거래량도 아래쪽 보시면, 자, 거래량이 주가가 튀면서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주가 튀면서 거래량 늘고 어김없죠. 자, 어김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주가 올라 들어가면서 거래방 동반 증반해서 쫙 올라 들어갔다가 지금 잠깐 쉬는 형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뉴스가 있나? 이제 그 전에 준비하던 상황에서 뭐 새로운 뉴스가 있나고 검색을 해봤는데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선 회사가 하한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회사가 바로 대응을 해서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 펩트론과 기존의 카무로스 이슈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죠, 어저께. 그래서 이 레포트 효과를 이제 오늘 시가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 들어왔던 건데요.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일단 중간에 세력성 수급에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력성 수급에 앞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 이거 전형적인 공매도, 시장 조성자형의 공매도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첫날. 그래서 일단은 우선 뒤로 빠지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이제 다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증권사도 이것은 참 재밌는 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쪽이라는 거 이런 데서 내로남불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는 다른 섹터들 종목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도무지 경쟁이란 관계가 뭐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경쟁자가 등장을 하면 뭐 경쟁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대웅제약은 유독 경쟁사 때문에 주가가 내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웅제약만 예외죠. 이쪽 같은 케이스도 그런데, 예를 들면 똑같은 그 위식도 역류염, 자, 이게 피캡 세제 같은 게, 피캡 세제를 사용하는 약을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3개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HK 이노엔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후발로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있고. 근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경쟁사, 걔 때문에 주가가 개박살이 났죠. 대웅제약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인벤티지랩이 넘버2인 인벤티지랩이 시가총액으로 넘버3, 넘버4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 버려요. 아직도 D&D 파마텍에 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왜 그 꼬라지가 됐냐면 경쟁사 우려 때문에요. 경쟁사 우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경쟁사 우려만으로 주가를 작살을 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요. 지금 뉴스에는 다른 뉴스에서 지금 서로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2개의 뉴스를 뽑았는데, 이쪽에 다소 부진하게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지금 제목을 다루는 여기 같은 경우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프라임 경제에서 나온 같은 경우 그냥 증권사의 뷰만 그냥 간단하게 딸랑 정한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여기서 최근 경쟁사인 경쟁사가 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인벤티지랩은 까버렸죠, 그냥. 그런데 여기는 아예 경쟁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하고 얘기하고는 다른 거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였고, 그리고 카무로스는 기존에 노보노디스크의 약을 개발 중인 회사였기 때문에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닐까요, 이거? 경쟁사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써버렸다고? 이 계약금 규모가 단지 깽판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 그러면 계약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계약금이 2억 달러예요. 2억 달러. 경쟁사 깽판을 막기 위해서 계약금을 최대 2억 달러까지 계약금을 지불을 해요? 요즘엔 그럽니까? 단지 경쟁사의 회방을 놓기 위해서 돈을 뭐 3천억씩 투자를 해요? 자, 이게 카무로스의 계약 내용이 그렇거든요. 계약금이 최대 2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 6억 달러, 이렇게 해서 8억 달러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건 너무 낙관적이죠 이거. 굉장히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데 혹시 모를 차비를 예비 차선책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경쟁사가 등장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신저가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요. 경쟁사가 등장했다라는 거, 인벤티지래 경쟁사가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까가지고 신저가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하고 예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이렇지 않습니까? 경쟁사가 등장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신저가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경쟁사가 아예 기술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뷰도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는 쪽 같은 경우는 마냥 좋게 얘기하고 뭐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 더 되돌아 들어가 보면, 자, 이 펩트론의 경우에 자, 이게 뒤에, 자, 이거 이제 그 나온 기사 바로 그 뒤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들 이렇게 쭉 나와지고요. 네. 그래서 두 종류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자세하게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똑같은 그래서 기존에는 펩토론이 뭐 거의 유일한이었는데 이제 유일한은 일단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유일한은 아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주가를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계약 이 수준 이 내용 흐름 가지고는 이 펩토론의 이 고가 추이를 이걸 다시 회복하는 초격차 우위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현재의 주가를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펩토론이 이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크기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서 뭐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쓰는 거죠. 조금 더 후속 라이선스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죠. 플랫폼에 대한 계약으로는 단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지 당연히. 근데 다른 종목도 좀 이렇게 좀 이런 뷰를 좀 때려줘봐. 실링코트 개판이매 되면 그럼 맨날 개판이라고 사기치고 뒤로 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종목들도 이런 걸 좀 해줘 보라고. 그래서 우위에 있다. 그래서 뭐 4%에서 6% 정도 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일라이릴리는 뭐 돈이 남아 돌아가는 회사입니까? 경쟁사 우려를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또 3천억 투자하고 마일스톤으로 또 얼마입니까? 거기도 또 왕창 들어가고, 그리고 펩토론에 가도 또 그래서 펩토론에 되고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이 펩토론에도 약 10억 달러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평 비교를 한다면 이 펩토론도 한 10억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라이릴리가 그렇게 돈이 넘쳐나는 회사일까요? 이게? 그러면 이 정도로 그렇게 이전에 보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펩토론이 유일한 대안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10억 달러 이상의 그야말로 슈퍼 블록버스터 이런 게 즉 조단위 때죠. 지금은 이제 조단위는 이게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힘들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ABL 바이오가 조단위만 3개입니다. ABL 바이오가 조짜리 2개 그리고 4주짜리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리가캔만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조단위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코스닥의 웬만한 기업들. 그 10억 달러라고 한다 그러면 10억 달러를 그래봐야 얼마니까 1조 4천억이죠. ABL이 얼마짜리 터뜨렸는데. 지금 저 밑에는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8,200달러가 나와 있거든요. 8,200달러. 6억 달러예요, 그게. 올릭스가 9,200억. 7억 달러 가까이 되는 돈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3조 5천 이 엄청난 이 시가총액을 이거를 이 펩토론이 이 시가총액을 이 4조 원, 5조 원 되는 수준이 가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에서 한 15억 달러 정도 치는 나와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미 가져가 버렸다면 이거 오버밸류 들어가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까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증권사의 이 뷰가 진짜 뷰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게 지금 어제 얘기인데, 증권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없어. 어디 갔어? 해명에도 경계, 여전한 이유, 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높은 기대감에 대한 거 이것만큼은 까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물집에 차에서 이게 과도하다. 이 얘기도 맞아. 그러니까 현재로는 두 얘기가 모두 맞기 때문에 사실상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든가 혹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둘 모두 조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 자체는 낙관적인 평가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걸 일시적인 충격으로 부정적인 거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게 들어오게 될 거니까요. 자, 저쪽에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전해지기만 하고요. 이제 리포트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질 않아요. 리포트 내용이 나와야 그래야 이거는 그럼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자, 신한투자증권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전망을 유지를 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이건과 목표 주가가 제시가 안 됐잖아요. 이거 던지기 리포트 아닙니까?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전혀 다른 거라며. 이게 좋은 거라며. 4%에서 전망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면 당연히 투자이건 매수 내놓고 목표 주가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주가로 반응해서 움직인 주가야. 세력 들어와서 움직인 주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친다면 이 펩트런 경우에는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쪽에서 단타 치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자 그러면 사실 이 펩트론도 펩트론입니다만 이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 종목이. 인벤티지랩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인벤티지랩은 그런 악재에 걸린 종목이 아니잖아요. 악재가 이미 여기는 경쟁사 등장으로 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러고 이거 장기 주석형 이게 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기술 임상했으면 이제 그다음 이제 기술 이전 기대라고 하는 게 작동이 돼서 얘가 끌어당겨줘야 돼. 얘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야 제대로가 되는데 얘 아직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살짝 위에 고개는 들이밀어 놨습니다만 못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두들겨 맞아가지고 악재에 노출되어 있는 펩트론 대신에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여전히 낮은 시가총액이 4,3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 인벤티지랩이 올라 들어가고 펩트론이 뒤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인벤티지 가고 D&D 가고 펩트론 올라오고 올릭스 올라오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 들어와야 다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펩트론 혼자 그냥 쇼하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펩트론 혼자 그냥 개별 종목 쇼를 벌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친다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경우 이 증권사의 리포트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야 그냥 흔하지 않냐? 매수가 내는 거고 매수가 내고 목표가 내는 거. LG생명 같은 종목들도 목표가 내잖아요. 매수 내놓고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NC소프트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탑픽이라고 얘기하고 매수 의견 내고 목표가 제시하고, NC소프트 자랑스럽게 게임주 탑픽이라는 얘기 꺼내놓고 그리고 매수 의견에 목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제시를 안 해? 관계없다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최소한 뭐 전고점 목표가 25만원 뭐 이런 거로 돼가지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표가하고 투자 의견을 안 냈다는 얘기는 이건 지말의 책임을 절대로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던지기 레포트라는 겁니다. 이 던지기 레포트에 나오는 종목, 이 레포트를 믿고 들어가면 반드시 필패하게 됩니다. 이 괜히 던지기 레포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던지기 레포트 나오고 그런 종목은 그날은 반짝해도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두들겨 맞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숟가락 얹어보자는 얘기거든. 이건 그냥 이 정도 되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짝고 나면 숟가락 얹어보자는 얘기야. 그걸 그렇게 얘기를 레포트를 그렇게 냈으면 당연히 매수 의견 내고 그리고 목표가 제시를 해야지. 그 남자가 네 남자라고 이 종목이 네 종목이라고 왜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해? 나도 하는데.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는 계속해서 요 구간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메이저 쪽에서도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건 메이저가 끌어당겼다라고 보기 힘들고 이제 단타 개별 세력이 들어온 형태예요. 이거
단기적으로 지금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커버시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때려 팔았으니까 쇼커버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이 연결이 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팔자가 멈추고 이렇게 받아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건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 레포트의 내용이 맞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올라가야 맞죠. 당연히 회복해야지. 다른 거라며.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중립선에서 유지를 하고요. 자, 이 하단 쪽에서는 배팅 딱 잘라가지고요. 요 하단 쪽에서 꼬리 달고 들어가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도 되게 쉬워요. 꼬리 달고 3% 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점 찍고 저가 대비로 3% 달고 들어오는 그때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펩트론 정도 되는 종목은. 일반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5%가 기준입니다만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정도 달고 들어오면 어김없이 들어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딱 3%만 꼬리 저점 찍고 3% 올라오면 바로 꼬리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 위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는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차익 매도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양쪽 구간에 놓고 여기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세력 충돌 싸움 벌이게 될 겁니다. 매수 매도 형태로 단기로 거래를 하시라. 하루 혹은 뭐 이거는 지금 2박 3일 구간도 아닌 구간이니까 하루짜리거나 1박 2일짜리거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거래를 하시면서 인벤티지 랩이 살아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다시 가게 될 케이스가 공산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간에 지금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빡 뛰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도 그냥 닥쳤던 개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타를 쳐도 실시간으로 붙어야죠. 저 앞쪽에 빵 치고 나올 때 이런 때 같은 실시간으로 못 따라잡으면 그냥 뭐 구경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막자고 해서 제가 이게 오르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시간 리딩 앱 최고 전문가 24분이 하루 종일 개장 전서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 후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에 배 터지는 그날까지 계속 드린다 이겁니다. 돌아가면서 뭐 정치 테마 그다음에 세력주 그래서 뉴스 나오는 것 같은 것도 아주 빠르게 잡아드리죠. 이런 뉴스 나오면 그런 뉴스도 있었어? 뭐 이런 거 그냥 가만히 앉으시면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살만한 종목들 추천제 딱 찍어가지고 매수가 다 찍어주고 다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지금 돈 안 벌면 언제 벌 겁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지수 5천 시대.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대박 터지기 바랍니다.